네, 그 객관식 책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본서 이거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문제 푸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옆에 왜 이렇게 바글바글하지? 옆에 강의실. 네. 네,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예, 막 박 터지는 것 같아, 보니까. 예. 앉을 때도 온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네. 자, 뭐, 여기 오신 분만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네. 그 8페이지 내용은 뭐 시험 문제하고는 크게 뭐 관련이 없는데, 9페이지 보시면 이제 재무관리 목표가 기업가치 극대화하고 자기자본가치 극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가치 극대화는 이제 자산 극대화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그다음 자기자본가치 극대화는 자본 극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게 동일하다고 말씀 좀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고 얘가 이제 타인 자본이고 얘가 이제 자기 자본이다. 얘가 이제 기업 가치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이러면 그래서 얘를 이제 극대화한다는 거는 만일에 이제 타인 자본에 해당되는 것이 일정하다 그러면 자기 자본이 커지는 거니까 서로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같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게 이제 어떤 경우? 대리 문제, 대리 비용. 요게 이제 발생할 때는 이게 서로 일꼴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네. 그 문제편만 있으면 안 되는데 앞부분도 좀 있어야 돼요. 아, 책 있어요. 뭐 책이 같이 있어요. 네. 책 가지고 오셨어요? 편에 있잖아요. 예. 책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예. 그러면 책 보시면 돼요. 예. 자, 대리 문제하고 대리 비용에 해당되는 요게 여기 이제 이게 있을 때는 서로가 이꼴이 되지 않는다. 그것만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9페이지 하단에 이제 이윤극대화 문제점이라 해서 이윤극대화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회계적 이윤에 해당되는 것인데, 재무관리에서는 이제 다루는 게 이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에 해당되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이윤극대화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윤극대화 쓰지 않는다.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11페이지 이런 뭐 현재 가치 계산하시는 건 잘 알기 때문에 그건 뭐 따로 설명을 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14페이지 이것도 이제 뒤에 문제 있으면 하나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 어디를 좀 보시냐면 19페이지 보시면 이제 4절에 주식평가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이제 현재 가치를 이용해서 주식 가치를 계산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주식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여기 보시면 하나가 이제 무성장 모형은 주식 가격 P 제로. 요거는 이제 D라고 하는 것은 매년 받는 배정, 매년 받는 배당의 할인율로 이제 자본 비용에 해당되는 자기 자본 비용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주식의 가격이죠. 주식의 가격을 쓰는 할인율은 K를 쓰잖아요. K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K는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KD에 해당되는 거고, 얘가 이제 KE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KO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주식이니까 주식은 자기 자본 가격 있잖아요. KE에 해당되는 것을 써서 우리가 이제 현재 가치에 해당되는 것을 계산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용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이제 성장 모형에 해당되는 것은 주식 가격을 계산하는데 K 빼기 G에 D1에 해당되는 것이 적용이 된다. 요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1년 차에 배당이에요. 1년차 배당. G는 이제 성장률이죠. 성장률에 해당되는 것은 B 곱하기 ROE. B는 이제 뭡니까? 유보율이죠. 여기에는 이제 자기자본 이익률인데 보통 이제 재투자 수익률을 사용할 때 얘를 이제 활용을 해서 계산한다. 네.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줘. 요 식만 기억을 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큰 무리가 없죠. 그래서 뭐 이론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 설명을 드리니까 일단 뭐 이 이론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면 일단 적으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론 부분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시면 3번의 성장 기회평가 모형. 자, 그래서 같은 배당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계산한 금액하고, 이렇게 계산한 금액하고, A고, 얘가 B다. 근데 이제 보통 A가 B보다 커요. 왜 그러냐면 얘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A에서 B를 뺀 금액에 해당되는 것이 NPV 지요. 이게 이제 성장 기회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얘는 성장을 하고 얘는 성장을 하지 않으니까 차이에 해당되는 것이 성장 기회에 해당되는 금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NPV죠. 이걸 이제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들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퍼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퍼는 EPS분의 주가잖아요. EPS분의 주가에 해당되는 부분들. EPS는 주당 순위, 퍼에 해당되는 건 주가 나누기 EPS. 이건 이제 주가 수익 배율. 이런 말도 쓰게 됩니다. 주가 수익 배율. 퍼를 계산하려고 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근데 이거 이제 변형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주가는 퍼 곱하기 EPS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나중에 이제 실무에서 주식 가격을 판단할 때 적정 주가를 판단할 때 퍼라고 하는 게 업종 평균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한 업종에 퍼가 있다. 그러면 올해 우리 기업의 EPS가 계산돼요. EPS는 연도마다 달라지니까 주당 순위. 그러면 올해 EPS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뭐가 계산될 수 있는 겁니까? 예상 주가가 우리가 산출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이제 운용사 같은 경우에 예상 주가를 이렇게 예측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퍼 거기다가 이제 EPS, 올해 발생한 EPS를 넣어가지고 예상 주가. 그래서 이제 뭐 TV, 뭐 토마토, 뭐 방송이니 뭐 해가지고 뭐, 경제방송 있잖아요. 그 가면 뭐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예상을 내가지고 뭐 얼마에서 얼마 선이 될 것 같다. 다 개구라잖아. 다 구라잖아, 구라. 네. 또 생각해. 국민은행 뭐 예상 주가 6만 4천, 6만 7천 원 이렇게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지금 뭐 3만 원 뚫을 기세인데, 응? 패버리고 싶잖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적극 추천합니다. 매수를 추천합니다. 지금 한가 이틀 연속 치는데 뭐 예상 주가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추천합니다. 참 이렇게 안 된다니까. 이렇게 그냥 쉽게 될 것 같으면 초등학생도 주식 투자 돈 벌지.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건 진짜. 자, 아무튼 퍼 모형에 해당되는 것들 예상 주가를 계산하는 내용도 생각하시면 되고 EVA 모형 같은 경우에는 EVA라고 하는 것은 세후 영업이익이에요. 세후 영업이익에서 투자이익 있죠? 투자. 보통 투하자본이라고 하는데 투자액의 KO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후 영업이익은 세금을 제한 후의 금액, 투자액의 계절. 이게 보통 투하자본이라고 해요. 투하자본. 근데 이건 이제 투자액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투자되는 금액에 대한. 이것도 이제 뒤에 문제를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뒤에 이제 문제가 158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158페이지. 네, 1번 문제 보시면 1번 회계적 이익의 극대화는 재무관리 목표를 적정하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아무거나 한번 찍어보세요. 네.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회계를 다 공부하셨으니까 거기 있는 내용들을 지문을 보고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의 회계적 이익은 적용하는 회계 방법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면 감가상각 방법이 정액법이냐 정률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이익이 달라져요. 비용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맞는 말이지. 2번 회계적 이익은 경영자의 이해를 반영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1번하고 배치되는 말이야. 왜 그러냐면 회계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정해요? 경영자가 반영을 하는 거라. 경영자 정해. 그럼 경영자의 자기 방침에 따라서 이익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이해를 반영하지 않는다? 아니지. 객관성의 회계적 이익은 담보되지 않아. 그럼 차라리 어떤 게 현금 흐름이 오히려 객관성이 담보되지. 왜? 외부에서 들어오는 현금 유입, 외부로 나가는 현금 조치. 이거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3번의 회계적 이익은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맞죠? 네, 현재 회계적 이익 자체는 기회비용 같은 것들이 고려되지 않아요. 순수하게 수익과 비용 가지고 따진 거죠. 4번도 마찬가지 미래수익의 시간성 무시하고 불확실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우리가 현재 가치를 다룬 NPV법 이런 것들은 거기 나와 있는 1번, 4번, 4번, 5번 다 고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무관리 목표로서는 회계적 이익 극대화 이런 것들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2번은 경제 이해가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2번 재무관리 목표인 기업가치 극대화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 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제 타당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뭔가 그걸로 좀 한번 보시면 일단 이제 NPV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누구의 몫이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주주의 몫이에요. 예,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순현금 흐름에 주주의 몫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NPV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릴까? 이게 뒤에 또 나오겠지만 네, 두 개의 이제 현재 가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제 현금 유출은 보통 어떻게? 0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건 이제 미래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현금 유입은 1 플러스 할인율. 네. 여기 봤는데 이 할인율에 해당되는 것은 투자 내 K0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 해당되는 걸 써요. 그러면 투자 내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에 뭐가 다 반영되어 있어요? 부채와 자기 자본에 해당되는 자본 비용이 다 반영되어 있다는 거야. 그 말인 즉슨 자본의 기회비용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부채의 기회비용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근데 부채의 기회비용이라는 KD 자체가 이게 뭐냐면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 그래서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KO에는 이자 비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용 다 반영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할인을 하고 제하고 난 다음에 금액은 이미 누구한테? 부채, 채권자한테 타인 자본 비용, 이자 비용을 다 주고 난 이후의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나눴다고 하는 것은 KD와 K를 공제한 이후의 금액, 이게 이제 NPV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NPV 자체는 이자 비용까지도 다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다. 그럼 결국 채권자한테 추가로 줄 돈이 없어요. NPV에서 해당되는 금액은 그거는 그냥 주주가 다 가져가면 되는 돈이야. 그래서 주주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NPV는. 타당하지 않은 거 1번은 기업가치 극대화가 자기 자본 극대화가 일치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여기 타인 자본이 일정해야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2번 기업가치 극대화가 조달 비용 최소화 일치하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이 고정된 상태에서 비교돼야 된다. 자, 여기 이제 NPV가 이게 결국은 기업가치 극대화하고 NPV 극대화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말하는 지금 기업가치 극대화 되려면 투자 수익이 커지고 이렇게 나가는 이제 뭐야? 자본 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이래야지 기업이 살찌는 거잖아. 들어오는 돈은 많아지고 빠져나가는 돈은 적어져야지 기업의 가치가 커진단 말이야. 그럼 동그라미 2번에 해당되는 것들도 맞는 표현이죠. 네. 근데 이제 현금 흐름이 그러니까 얘가 만일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고정이 되는 상태다. 그러면 요것이 줄어들어야지 기업이 계속 살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기업가치 극대화가 NPV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투하자본이 일정해야 된다. 투하자본에 해당되는 금액이 요거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요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 4번에 자기자본 가치 극대화, NPV 극대화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건 왜 같으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NPV는 누구의 몫? 주주의 몫이에요.
그럼 주주의 몫이 커지면 결국 자기 자본 가치가 커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 NPV는 누구의 몫? 주주의 몫인데, 지금 5번은 지문을 좀 잘 읽어보시면, 주주와 채권자에게 배분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NPV는 주주에게만, 주주가 가져가는 몫입니다. 이미 뺐다고. 할인을 하면서, 여기 이제 이자 비용에 해당되는 타인 자본금이 다 제했다고. 자, NPV는 주주의 몫이다. 채권자의 몫이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3번 문제. 정년 퇴임을 한 후, 그동안 적립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연금공단의 연금 지급 조건을 문의한 바, 연금공단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애신을 받았다. 지금 그 현재까지 적립된 연금총의 현재 가치가 1억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연간 이자율이 10%고 현금 흐름에 따른 위험이 없다고 가정할 때, 금동씨는 어떤 연금 지급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에 따른 현재 가치를 각각 계산해봐라 이거거든요. 1번부터 5번까지. 그럼 현재 일시 전액 지급하면 1억이 되는 거고, 5년도 말에 1억 6천만 원이 지급이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1.6억 나누기 1 플러스 10%. 연간 이자율이 10%니까 시장 이자율 할인율이 1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5승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 이건 뭐예요?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에 해당되는 거니까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건 이제 0.1억에 그냥 1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는 매년 들어오는 현금 흐름에 할인율을 나눠서 계산해요. 4번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5번은 2년도 말에 5천만 원을 지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후 매년도 말에 1,000만 원씩 연구이 지급이 된다. 동그라미 4번부터 할게요. 매년도 말에 2,000만 원씩 10년간 지급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냥 노가다 해야 되는 거죠? 0.2억, 0.2억, 0.1 플러스 10%. 1 플러스 10%의 1승, 1 플러스 10%의 10승. 이렇게 해서 쭉 더해서 계산을 하시면 그게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4번을 이렇게 풀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푸는 방법을 계산기를 많이 두드지 않고 푸는 방법, 요거 이제 10번을 더 해야 되니까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푸는 방법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해서 1, 10이죠? 11, 12, 무한대. 지금 요 시기의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할 거예요. 요 시기에 해당되는 현금 흐름을. 요거 이제 현재 가치를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요거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계산해도 되잖아요. 이 노란 것에서 무한대 즉 요거는 A에서 B를 빼면 녹색에 해당되는 부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네. 그러면 A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는 이제 매년 0.2억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니까 여기는 10% 이렇게 하시면 되죠. 노란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건 어떻게 해요? 빨간 것도 영구적으로 현금 흐름이 계속 되잖아요. 그럼 얘도 이제 0.2에 10%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는 요 앞 연도의 현재 가치에 해당되는 부분이 적용이 되는 거고, 요 금액이. 그러면 요 금액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요 시점에 현재 가치는 거야. 예. 그래서 요 노란색, 아니 빨간색에 해당되는 뒷부분은 10년도 현재 가치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게 나오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0시점의 현재 가치니까 이걸 또 어떻게 또? 10년 나눠야 된다는 거지. 그럼 요걸 10년 나누는 것이 어떻게 되냐? 곱하기 1 플러스 10%의 10승의 1.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한 번 더 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A 빼기 B는 뭐냐? 지금 A에 해당되는 것이 이 부분이고, A에 해당되는 현재 가치, B에 해당되는 현재 가치가 요거야. 그럼 A에서 B를 빼면 얘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10번 계산기 두드리는 것보다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 동그라미 4번. 뭐, 이거 현재 가치 계산하려고 하는 것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이제 2년도 말에 5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매년도 말에 1,000만 원씩 연구비 지급한다. 2년도 말에 5천만 원 지급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일시점 이후에 해당되는 현금을 계산했는데 1, 2, 그 다음에 3년부터 무한대로. 그럼 1년도는 없고 2년도 말에 5천만 원, 0.5. 그 다음에 3년도부터는 0.1억. 그럼 계속 반복되는 건 요거죠. 이 무한대로 되는 거. 얘 이제 현재 가치, 요 시점에 현재 가치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이제 0. 예? 예. 아, 위로 쓸까요? 예. 네, 좀 치울게요, 그러면. 지금 2년도에 0.5억 들어오고, 그 다음에 0.1억, 0.1억,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그럼 계속해서 무한대로 들어오는 현금흐름은 동일한 현금, 요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요렇게 시점에, 직전 시점 현재 가치에 해당되는 금액이 0.1에 10%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러면 2년 차에 지금 현금흐름 얘랑 얘니까 요 금액 계산하시면 이거 1억이에요. 네. 그러면 2년 차에 들어오는 현금은 얘랑 1억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묶은 다음에 요걸 다시 얻었으니까 요 시점으로 현재 가치를 계산해야 되니까 요거는 1.5에 1 플러스 10%의 제곱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현재 가치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낼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예, 계산기 없이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주식 가격 계산은 성장 모형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죠. 왜? 유보율이 나와 있고 재투자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유보율 곱하기 재투자 수익률이 성장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일단 성장률이 8%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40% 곱하기 20%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8% 성장률. 자기 자본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항입이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것이 KE에 해당되는 것이 18%. 네, 유보율 40%에 재투자 수익률에 해당되는 20%니까 8%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예, 여기 지금 현재의 주당 순이익 있잖아요. 2,000원. 현재 주당 2,000원. 현재의 주당 순이익은 0시점에 여기 EPS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EPS 제로, 이 시점에 D0, 그 다음에 1시점에 EPS 1, D1 이렇게.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얘를 찾아야 되거든요. 얘를. 근데 지금 현재 주당 순이익이 2,000원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2,000원이야. 0시점에. 근데 여기서 이제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몇 프로가 될 거냐? 유보율이 40%면요. 나머지는 배당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40%가 유보율이면 60%가 배당률이에요. 그럼 60%에 해당되는 배당률을 감안하면 여기가 1,200원이 된다는 거죠, 배당이. 근데 지금 이건 D0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거는 1년차의 배당입니다. 그럼 D1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성장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배당이 매년 8%씩 성장을 한다, 그 이야기예요. 성장 자체가. 배당이 성장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는 금액은 1.08, 요만큼이 성장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1,200원에 1.08. 여기 이제 D1의 배당 금액이다. 그럼 여기가 1,200원에 1.08.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그 금액이 얼마나요? 5번에 12,960원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네.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식을 성장 모형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5번에 고정성장 배당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고정성장 배당. 고정성장 배당 모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고정성장 배당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장률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장 모형은 기본적으로 성장률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 고정성장하고 6번에 항상 성장하고 같은 뜻으로 보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성장률이 달라지는 구간이 있을 때는 그건 고정성장이 아닙니다. 자, 고정성장 배당 모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고정성장 배당 모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식의 요구 수익률이 배당의 성장률보다 같거나 낮아야 된다. 이건 이제 무슨 말입니까? K가 있고 G가 있는데 이 주가에 해당되는 금액이 만일에 K가 G보다 크면 양수가 돼요. 이게 K가 G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가 20%다 그러면 밑에가 음수잖아. 밑에 음수가 되면 P0 값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와. 주가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 물건 가격이 마이너스가 어디냐 이거지. 그래서 항상 요구 수익률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 K입니다. K 자체가 주주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누구의 요구 수익률? 채권자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1번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주주의 주식 요구 수익률이 배당 성장률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얘보다는 항상 커야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기본적으로 배당 상승에 대한 기대와 주식 가치 변동은 관계가 없다. 아닌데? 성장률이 만일에 성장률이 커진다고 할게요. 성장률이 커지면 분모가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줄어들죠. 분모가 줄어들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커지겠지. 성장을 많이 할수록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고. 네. 배당 상승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3번. 고정성장 배당 모형에 의해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할인율로 무위험 이자율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할인율은 뭐 있었어요? KE. 자기자본 비용을 썼잖아요. 무위험 이자율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주식의 가격을 계산해, 주식 가격. 그러니까 특정 자산의 가격을 계산할 때는 그 자산의 위험을 반영을 하잖아. 주식의 위험은 뭐야? 주주의 위험이잖아. 주식의 위험. 주주가 가진 위험. 주주의 위험에 해당되는 것을 반영한 K를 쓴다. 네, 그 다음에 4번.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배당 성장률의 상승은 주식 가치를 상승시킨다.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얘가 커지면 전체가 줄어들고 그러면 P0는 증가한다. 그러니까 4번이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고정성장 배당 모형에서 주식의 위험은 기대 배당에 반영이 있다. 주식의 위험을 반영하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으면 KE잖아. KE. 주주의 요구 수익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KE에 해당되는 계산하는 방식이 베타 X. 이거는 누구의? 주주의 위험. 주주의 위험이라고 했잖아요. 주주의 위험을 반영해서 K를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책에서는 이제 순서대로 쭉 공부했던, 이론 과정에서 순서대로 공부했던 것들을 이게 막 여기저기서 다 와.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하나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K에 해당되는 것은 CAPM을 이용해서 RF 플러스 ERM 빼기 RF의 베타 S 곱해서 계산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대 배당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위험은 어디에? K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K.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자 6번. 항상 성장 모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이 성장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하고 비슷하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균제 상태라고 하는 그냥 균형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균형 상태. 동그라미 1번은 어떨까요? 주식의 요구 수익률이 배당의 성장보다 얘가 얘보다 커야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2번 성장률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균제 상태, 균형 상태.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성장률이 8%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 푸는 거예요. 예를 들면 8%로 가다가 9% 가다가 10%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식이 이렇게 안 나와. 이런 부분이 8%라고 하는 일정한 가정하에서 계산하는 거니까 동그라미 2번도 맞는 말이죠. 3번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위험이 반영된 주주의 요구 수익률 할인. 할인율은 K는 주주의 요구 수익률이구나. 네. 오케이. 4번 다른 조건 모든 조건이 동일하게 배당 성장률의 상승은 주식 가치를 상승시킬 수도 있고 하락시킬 수도 있다고. 얘가 증가하면요 주가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야. 네. 하락이 되는 건 아니야. 하락이. 5번 2단계 3단계 불규칙 성장 모형 일반적으로 안정성장기 항상 성장 모형을 가정한다. 네,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첫 해는 여기 이제 B1 배당이 되면 첫 해는 3% 상승하고 두 번째는 5% 상승하고 세 번째부터는 8% 상승하고 그 다음에 쭉 계속 10% 이렇게 상승한다는 거야. 성장이 계속 바뀌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항상 성장 요 식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구간? 10%로 계속 유지되는 구간만 요걸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럼 나머지는 D1 이건 어떻게 된다? 그냥 생노가다 해야지. 현재 가치로 그냥 계산을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의 가격을 계산하는 것이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안정성장기라고 하는 것이 요 구간이죠. 10%로 계속 꾸준하게 유지되는 구간 그때는 요 식을 써도 되는데 바뀌는 구간에서는 쓸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번 주식가치 평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 동그라미 1번. 이거는 맞는 말이죠. 이거 보세요. 배당을 할인율로 할인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치 계산한 거잖아요. 배당이라고 하는 무한대로 있는 거니까 만기가 없으니까. 자, 2번 항상 성장 모형에 따르면 주주의 요구 수익률이 성장률보다 커야 현재 주가가 정해진다. 또 나왔네. 예, 이 내용이네. 맞는 말인데. 그 다음에 3번 무성장 기업의 주가 수익 배수는 요구 수익률과 역의 관계가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요식 칠게요. 요식 보시면 퍼. 자, 무성장 모양 주가 어떻게 계산해요? T에 K 이렇게. 여기 EPS 여기 주가 가져왔습니다. 주식 가격. 근데 이제 무성장 모형은 뭐냐면 여기서 무성장 모형일 때는 60% 이런 게 없어요. 왜? 유보가 없어. 무성장은. 그냥 다 배당을 하는 거야. 재투자가 없다고. EPS가 2000이면 배당도 얼마다? 2000이야. 무성장 모형에서는 얘하고 얘가 같다고. 그러면 결국 여기 이제 EPS라고 하는 것을 뭐란가 배당하고 같은 거야.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D 서로 약분을 하면 가운데 것은 분모가 되는 거고 바깥의 것 길이는 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KE 분의 1 이렇게 되네. 퍼는 3번 주가 수익 배수 퍼는 뭐해? 요구 수익률과 역의 관계다. 퍼는 K분의 1 이렇게 되네.
뭐일 때? 무성장 모형일 때. 무성장 모형. 4번 무성장 기업의 회사는 주당 순이익을 전액 배당으로 유출하는 회사다. 그렇죠. 유보가 없어요. 재투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 나간다. 5번에 현재 주가와 균형 가격이 동일하면 이 회사는 NPV가 0인 기업이다. 현재 주가와 균형 가격이 동일하면 NPV가 0인 기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주가하고 균형 가격에 해당되는 차이가 뭐냐면 네, 혹은 이제 뭐를 보시냐면 19페이지 볼게요. 19페이지 보시면 이제 주식의 19페이지 보시면 주식의 가치 평가가 그 박스 보시면 균형 가격, 내재 가치, 적정 가격, 이론 가격 있죠. 이건 뭡니까? 재무 관리 이론에서 계산하는 주식 가격이에요. 그 밑에 시장 가격은 현재 가격하고 실제 가격이잖아요. 이건 뭐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뭐에 따라서 경제학적인 원칙에 따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격. 그러면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은 같을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차이가 나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이론 가격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자기 어떤 심리적인 이유로 살려고 할 수도 있고 팔려고 할 수도 있고 이유가 다양하라고. 부동산의 적정 가격이 10억이지만 실제 10억에 거래되냐? 안 그렇거든. 과수요가 생길 수도 있고 세제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대출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일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론 가격하고 실제 가격의 차이가 뭐 NPV와 영향이 있느냐? 관련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유 자체가 거기 써 있는 내용들이 적절치 않다. 현재 주가 균형 가격이 동일한 거하고 NPV가 0인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8번은 뭐 지금 풀지 마세요. 5번은 이제 CAPM하고 또 연결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9번 다음 소술 중 옳지 않은 것. 네, 이건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네. 그 매출 채권 회전율, 매출 채권 평균 회수 기간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제 매출 채권 회전율은 회계학에서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매출액 나누기 평균 네, 이렇게 계산한 거잖아요. 매출액 나누기 평균 매출 채권. 매출액이 100이고 평균 매출 채권이 20이다. 그러면 평균 매출 채권 몇 번 로테이션 하면 5번 로테이션 하면 매출액 100 달성된다.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회수 기간은 365일 나누기 회전율이에요. 여기 이제 5다. 여기 회전율 5 넣으면 여기는 7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년에 5번 로테이션 하는데 한 번 로테이션 하는데 73일 걸린다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회전율을 알면 회수기가 아는 뭐 당연한 이야기네. 네. 자, 그 다음에 펀은 일정의 회수기간 개념이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가 나누기 EPS잖아요. 만약에 이 기업이 성장을 하지 않고 돈 버는 족족 배당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10,000원이고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EPS를 그대로 다 배당을 한다고 가정할게. 매년 얼마씩 받는 거야? 1,000원씩 받아. 10년 지나면 어떻게 해? 내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야? 10,000원이고 매년 1,000원씩 받으면 10년이면 뽕을 뽑는 거 아니야. 본전치기 한다고 10,000원 내고 1,000원씩 매년 받을 테니까 그럼 이것도 일종의 회수기간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에 당기순이익이 0보다 클 때 주당순이익의 변화율 위험은 매출액 변화율 위험보다 작다. 자,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주당순이익하고 매출액 변화율에 해당되는 거는 이게 좀 섞여 있어요. 매출액에서
운영비 빼면 공원이익. 여기서 이제 고정비를 빼면 영업이익. 여기 이제 이자 비용. 이거 빼면 다른 영업의 비용 없다고 이게 세전이익.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세금 빼면 당기순이익. 여기 쭉 계산이 되는데, 얘가 이제 예를 들면 1000이라고 한다. 400이다. 600. 고정비 이제 400. 200.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 예를 들면 100이다. 100. 세금 50. 당기순이익 50. 주식이 한 주밖에 없다. 그럼 당기순이익이 결국 주당 이익이 되니까.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얘가 1100이 됐다고 가정할게요. 10% 증가했죠? 그럼 밑에 얘가 얼마만큼 변할 거냐 이 이야기인 거야. 지금 당기순이익이. 그럼 이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440왜? 이거 변동비하고 매출하고 같이 가잖아요. 40%로 가니까 440, 여기는 660, 고정비는 그대로 400, 260이죠. 영업이익은 몇 배? 30% 증가잖아. 그럼 이자 비용은 그대로 100일 테고, 매출액과 관련 없으니까, 이거는 160, 세금 80, 이러면 여기 80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건 몇 배? 60%가 증가잖아요. 이거는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영업 레버리지하고 재무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매출액이 변할 때 당기순이익이 변화는 얘보다 변화율이 훨씬 더 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10% 변하는 것에 이렇게 3배 증가하는 거, 이게 이제 뭐야? DO의 영업 레버리지라고. 이렇게 이제 2배 증가하는 게 여기 뭐다? DF의 재무 레버리지에 해당되는 거라고. 네. 그래서 이 내용은 페이지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어디를 좀 보시냐면, 제가 76페이지, 17페이지 하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예, 거기서 작성을 했던 내용들, 그거 이제 바탕으로 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거 똑같은 숫자를 제가 그대로 넣었어요. 그러면 3번은 이제 정확하게 표현해. 이건 3번이 틀린 거죠. 왜? 우리가 변할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폭이 큰 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10% 변할 때 얘는 60% 변하니까 주당 순이익의 변화율이 더 큰 거지. 변할 위험이. 3번이 틀린 거다. 네. 그 다음에 이제 ROE에 해당되는 것인데, ROE도 하나 좀 적어두세요. 우리 책 앞에는 없었는데, 네, 요거는 이제 투자 수익률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렇게 됐어요. 투자액분의 순이익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투자액은 투자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자산분의 매출액. 이건 이제 매출액분의 순이익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액은 투자자산. 이 부분은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매출액 나누기 매출채권이 매출채권 회전율이잖아요. 이건 이제 투자자산 회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다른 말로 활동성 비율이에요. 회전율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이익률이잖아요. 이거 이제 다른 말로 매출액 순이익률. 그러면 여기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익성 비율.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고, 유동 비율과 당자 비율은 다 유동성 비율에 들어가죠. 네, 유동 비율은 뭐 나누기 뭐,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당자 비율은 당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유동성을 나타내는 비율들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됐으니 잠 좀 쉬었다가 뒤에 내용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